사랑에도 기준이 필요할까요?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는 것이 옳을까요?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포장 속에 숨겨진 진실이 때로는 얼마나 날카로운 가면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가끔 그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3세 김미정 씨가 45세의 박현수 씨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재혼을 결심하면서 벌어진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로맨틱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며 결국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김미정 씨는 오랜 세월 혼자 살아왔습니다. 50대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마저 독립한 뒤로는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더 길어졌고 그녀는 점점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박현수라는 남성의 등장은 마치 오래된 겨울 속에서 맞이한 따뜻한 봄날과도 같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날 젊고 활기찬 그와 처음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그녀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젊은 분이 봉사활동을 하다니 대단하시네요. 젊다뇨. 저도 이제 곧 50이에요. 선배님께 더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의 친근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자주 만나 함께 활동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정 씨는 자신의 마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잊고 살았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현수는 그녀에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미정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제가 평생 찾던 사람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녀 자신이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꾸준히 그녀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태도와 그녀를 존중하는 모습은 미정 씨의 불안을 조금씩 덜어주었고 결국 그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환하게 밝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차이를 이유로 비난하거나 걱정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재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은 밤에는 너무 힘들어요 라는 한마디는 단순히 몸이 지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깊은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김미정 씨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섰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이야기의 진짜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결혼 후 첫날부터 김미정 씨는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박현수 씨가 그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뭐 먹고 싶으세요? 침대 옆에 놓인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녀가 좋아하는 꽃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현수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남편이었습니다. 재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이 그녀에게 이렇게까지 큰 행복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밤 현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이 꿈꾸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난 당신 덕분에 모든 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완벽한 이 모든 것들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엔 너무 사치스러운 걱정처럼 보였고 그녀 자신도 이 감정을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감은 작은 틈처럼 그녀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 만나러 가요?
몇 시에 돌아올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처음엔 귀여운 걱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니.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작은 불편함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질문은 점점 더 집요해졌고 마치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묻는 그의 모습은 점점 숨이 막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나요? 그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야. 한참 못 만났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했어요? 나랑 상의는 했어야죠. 그녀는 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냥 친구랑 밥 먹는 건데 왜 그런 걸 상의해야 해요? 그러자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잖아요. 모든 걸 서로 공유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말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약속을 지켰지만 마음속에선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그가 내게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이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일까?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한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 그녀는 그저 지나가는 불안감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통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정뿐 아니라 집안의 작은 변화도 모두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그녀가 가구를 옮기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으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관심을 가지며 비밀번호가 뭐예요?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녀는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심을 잠재우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수는 이제 그녀의 모든 통화를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열어 메시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이를 알아챘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가와 이상한 얘기를 나눌 리 없다는 걸 알아요.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잠든 시간조차도 그녀를 감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깼을 때 현수가 그녀의 책상 위에 앉아 그녀의 다이어리를 훑어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그녀가 놀라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날 밤 그녀는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제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소유하려는 집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그의 행동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조차도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집착이고 통제야.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 숨막히는 현실에 갇혀 살아야 할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미정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에 다정하고 헌신적이던 박현수의 모습은 점차 색이 바래고 그 자리를 집착과 통제가 대신 채워갔습니다. 미정 씨는 그가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 믿으려 했지만 그의 지나친 간섭은 이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삶의 많은 부분이 그의 감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 행동 중 가장 섬뜩했던 것은 그녀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수는 그녀가 가져온 쇼핑백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뭘 샀어요? 왜 필요해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게 있어서 산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녀의 대답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거듭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불필요해 보이는데 꼭 필요한 거 맞아요?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없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쇼핑조차도 마음 편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그녀의 일상 하나하나를 세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집 밖에 나갈 때도 그는 몇 시에 나가요? 어디로 가는데요?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에서 비롯된 관심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질문이 이제는 그녀를 압박하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하거나 약속 시간을 어기면 그는 어김없이 화를 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했어요? 나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면 곤란해요. 그의 말은 때로는 정당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이 모든 걸 보고해야만 하는 감시당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감시가 단순히 말해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그녀가 놀라 묻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사람과 연락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물론 내가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명백히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녀의 사생활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걸 숨김없이 보여줘야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예요. 서로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의 말은 일견타당해 보였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잠결에 현수가 그녀의 다이어리를 훑어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신의 생각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한 소중한 공간마저 그의 감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섬뜩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그녀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그녀의 인간관계를 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 친구 별로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만나는 것이 왜 그를 화나게 하는지, 왜 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그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반박하려 하자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했다는 건 이제 내 말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부부란 서로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의 말은 한편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녀는 그의 의도가 단순한 소유욕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제는 이제 그녀의 하루하루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연락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눈치를 보며 행동해야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고 그의 통제와 감시 아래 갇힌 채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을까? 사랑이라 믿고 선택했던 이 결혼이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 현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그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모든 게 정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의 의도가 단순히 그녀를 지키려는 것이고 자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자신조차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추어진 그의 통제는 그녀를 점점 더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녀가 진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박현수의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김미정 씨는 그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으로 여겼던 그의 행동이 이제는 그녀를 옥죄는 감시와 통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외출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사소한 일까지도 보고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와 통화하다가 그가 대화 내용을 집요하게 묻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무슨 얘기했는데요? 그의 태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대답을 피하려 하자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으면 왜 말하지 못해요?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의 말은 정당한 것처럼 들렸지만 그녀를 점점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녀의 일상을 감시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소지품이 정리된 채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물건을 왜 건드렸어요? 그녀가 물었을 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리 좀 했어요.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단순히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물건을 들여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훑어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충격에 빠져 이유를 묻자 그는 난 당신을 믿지만 혹시라도 당신을 해칠 사람이 있을까 봐 확인한 거예요.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예전에 사용했던 은행 계좌나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를 추궁하자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더 잘 이해하려고 알아봤어요. 우리가 부부잖아요. 서로 모든 걸 알아야지요. 그의 말은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그의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심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자유와 존엄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지금껏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마음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지속된다면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그녀는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박현수의 통제적인 행동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그녀는 점점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그녀와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여성들과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상대의 재산을 빼앗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반복적인 폭력과 집착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결혼 전부터 자신을 철저히 조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재산 상태와 자녀들이 독립했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행동과 배려는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경제적 안정과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던 그의 행동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다정했던 모습과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행동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그녀를 자신의 계획 속에 가둬두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 과거를 조사했죠. 왜 그랬는지 솔직히 말해줘요. 그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부부라면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대답이 또 다른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이 결혼을 끝낼 방법을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그의 과거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고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그녀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 내 삶을 위해. 그녀는 조용히 결단을 내렸고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계획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박현수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제와 집착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는 척했던 사람일 뿐 아니라 그녀의 삶을 완전히 자신의 계획 아래 두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과감해지고 그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재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국 내 삶은 그의 것이 되어버릴 거야.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내야만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와 마지막으로 대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통제와 집착을 정리하고 이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난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요. 당신과의 관계는 나를 숨 막히게 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의 말은 여전히 그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시도였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현수 씨,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나를 소유하려 했던 거였어요. 난 더 이상 당신의 통제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 어떤 위협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내 삶을 다시 찾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그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정 씨는 박현수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난 뒤 한참 동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문득 먼저 떠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그녀를 존중하며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배려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통제하려 하거나 그녀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녀는 그 평범하고 조용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이제야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너무 늦게 다가왔습니다. 현수와의 결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설렘을 줬지만 결국은 그녀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연하 남편이라는 타이틀에 가려진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어요. 그의 어린 나이만큼이나 사랑도 미성숙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후회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연하와의 결혼은 그녀가 상상했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흔들어 놓은 거대한 실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녀는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을 통해 사랑과 신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그녀가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하루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